이번 시간에 우리가 법률에 있어서 적법성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적법성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 그것을 강행 규정이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힘드시니까요.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이나 동산 또는 대지. 우리가 땅을 보면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짓는 땅, 그걸 대지라고 하거든요. 대지나 그다음에 이런 건물, 상가도 되고 주택도 되죠. 건물. 그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는 후불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법의 규정이 있단 말이죠. 이 법의 규정이 만약에 강행 규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월세는 후불로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선불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는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 당신네들이 계약을 체결한 당신네들이 알아서 다른 내용에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이것이 후불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선불로 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정으로 보면은 일부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 가서 보면은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강의라면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월세는 차임은 후불로 매월 말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무슨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죠.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숙박업소예요.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 숙박업소에 출입할 때요. 원래는 거기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즉 월세는 똑같다 이 말이죠. 잠깐 사용하지만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는 들어갈 때 체크인할 때 들어갈 때 숙박료를 받는 거잖아요. 원래는 나올 때 받아야 되는데요. 법에는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강행 규정이다. 만약에 그 규정이 반드시 나올 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들어갈 때 보통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강행 규정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효력 규정하고요. 효력 규정하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죠. 이런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공법하고 사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법은 국가 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구청하고 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나. 이 경우는 뭐다? 상하관계, 공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갑과 을, 갑과 점, 갑과 병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우리는 사법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효력의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공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형사처벌을요. 이것은 단속 규정도 만약에 위반하죠. 당연히요. 공법상 국가기관으로부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요.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 사법 간에는 어떻게 된다?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법 간에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이제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으로 우리가 크게 나누는 거예요. 민법상으로는. 그런데요. 행정법규에서는 강행 법규를 또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인데 다른 시험에서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효력 규정은 뭐고 단속 규정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공법을 가지고 보면은 구분이 되지 않죠. 왜요? 둘 다 형사처벌 받으니까요. 그런데 사법 간의 효력을 보면은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으로는 무효가 되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으로는 유효가 되죠. 그래서 법을 위반해도 개인과 개인 간의 개인에는 효력이 있느냐, 그것을 단속 규정. 효력이 없느냐, 우리 이것을 효력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대법원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대법원에서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은 효력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이렇게 하죠. 어느 것이 효력 규정이고 어느 것이 단속 규정인가, 이것만 우리가요 구분해서 암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기 1번 보죠. 법규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눈다.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되고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구분하는 실익은 그것은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되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강행법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효력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효력 규정의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죠. 여기 보면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약정 중 부동산 중개법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개보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강행 규정이죠.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150만 원인데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돼 있죠? 또는요 법무사 아닌 자가 이렇게 법무사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닌 자가, 이번에요 우리가 법무사 시험에요 이 또 나왔죠?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죠.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변호사 아닌 자가요 자기가 승소를 시켜주고 나서 소송물로부터 자기가 일정 부분을, 이 부분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전 약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여기요 투자수익 보장약정이죠. 이 투자수익 보장약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고, 이것은 투자수익 보장약정은 무효가 되죠. 그럼요 이 무효니까 무효는 어떻게 되냐?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나온단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대 원칙에서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 갑이 먼저 제안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먼저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투자수익 보장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잖아요. 그러면 갑이 먼저 주장을 했어도요. 그래서 갑이요 스스로 이 약정은 무효여서 이 약정에 따른 내용을 이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리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현저하게 고율인 이자 약정이죠. 현저하게 고율인 이자 약정, 우리가 지금요 이자 제한법에 의하면 현재 이자 최고 이자율은 24%예요. 그런데 24%인데요. 만약에 여기서요 26%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몇 퍼센트가 초과했죠? 2%가 초과했잖아요. 이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고요.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 이율, 일단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해서 모두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은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위반돼서 공익법인이죠. 여러분이 공익법인을 뭐라 한다? 그것을 학교법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직자 시험에 2번 났단 말이죠. 한 번은 공익